제이님, 같은 제이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12년간 일해오다가 뒤늦게 플로리스트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나이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업계에 처음 진입할 때 일반적인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나이를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럴 디자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8살, 16살이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리지만 경력이 긴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플로럴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꼽자면 디자인 실력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거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직업이 쉬워 보이거나 그냥 예쁜 것만 하는 직업인 것 같아서 도전을 하신다면 그거는 늦은 나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업은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따르는 직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로즐리 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세네카 혹은 험버 컬리지 조경을 가려고 하는데 이 공부가 후에 캐나다에서 플로리스트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조경은 조경 디자인이겠지만 컬리지에서 배우는 내용은 더욱 실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졸업 후에도 현장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잔디깎기, 콘도 혹은 아파트 조경 관리 등. 도움이 된다면 진학하고 아니라면 다른 디자인 컬러 쪽 공부를 한 뒤 플로리스트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조경과 플로럴 디자인은 굉장히 달라요, 분야가. 그래서 조경을 하신 후에 플로럴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사실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오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플로럴 디자인은 플로럴 디자인이고 조경은 조경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분야가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접목이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재료적인 부분에서 성격을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플로럴 디자인은 꽃과 플랜트를 재료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플로리스트는. 그리고 조경은 더 규모가 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정말 정원, 야외 수영장, 이렇게 정말 큰 단위의 그런 구조적인 설계 이런 부분으로. 근데 랜드스케이핑은 데코레이팅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계하고 큰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요. 플로리스트라면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초보 플로리스트가 쌓아야 하는 것들, 방향,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레나님은 현재 플로리스트세요. 밴쿠버에서 이미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주니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질문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플로리스트는 첫 번째는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탤런트는 기본적인 타고난 그런 디자인 감각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똑같은 어레인지먼트의 디자인을 두 사람에게 시켰을 때 이 사람은 탤런트가 있고 이 사람은 탤런트가 없다는 게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의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의 탤런트를 이 두 번째 노력이 이겨버려요. 이 노력을 많이 하시면 탤런트가 없는 사람도 그 탤런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제 경험을 비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독학을 한 케이스고 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그런 스튜디오들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습득했기 때문에 일단 주니어 디자이너일 때는요. 꽃의 종류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책들, 인터넷,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든지 간에 꽃이 나오는 모든 자료는 찾아서 보고 꽃의 이름과 특징도 외우시고 꽃집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꽃들을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그걸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외우려고 하시고 집에 와서 오늘 처음 본 꽃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플랜트도 플로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랜트 두 가지가 주 재료예요. 그래서 플랜트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팜을 운영하는 홀세일러들 그런 웹사이트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재료에 대한 공부를
또 한다면 또 다른 거는 색감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공부는 아주 기초적인 디자인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핸드타이드 부케를 만드는 방법은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어떻게 만들지 저렇게 만들지 연구하고 매일 공부를 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처음 스파이럴 배웠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스파이럴을 배웠을 때는 9시간 일하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손이 너무 아프지만 매일 남아서 오래된 꽃을 가지고 똑같은 양의 꽃을 가지고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어요.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연습은 없어요. 디자인은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의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는 꽃들을 연구도 해보고 스타일도 연구도 해보고 그런 유튜브나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강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디자인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색깔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간, 구조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는데 모든 이렇게 트렌디한 것에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패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냥 텍스처나 색깔을 배우기에 패션 디자인을 꾸준히 보고 그런 유명한 잡지들을 보고 패션쇼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색깔과 어떤 색깔을 매치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가 저는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많은 디자인 작품들을 보면서 명화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트의 끝은 또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들, 색감이나 약간 예술 감독이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영감도 얻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거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계속 배워가는 거거든요. 디자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플로리스트들이 컴피티션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렇게 끊어가면서 비디오를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참가자들이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보고 또 그 다음 주제가 나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테이블 데코레이션, 그리고 비주얼 머천다이징 이 3가지는 공부해 놓으시면 이벤트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벤트도 하실 거예요. 이벤트도 하시게 되면 그 공간 전체를 데코레이팅을 꽃과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리스트의 역할이 그냥 꽃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그 테이블 식기들 그리고 패브릭들 그 전체적인 공간을 같이 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데코레이팅, 비주얼 머천다이징, 그리고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배워놓으시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노력과 방향인데 아티스트가 일을 하는 재료가 꽃과 플랜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접해보시고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바다도 가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것도 디자인을 하는데 큰 영감이 되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우터님의 질문입니다. MAOTTER 쓰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아닌 외국에서 플라워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웨딩 쪽에 관심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일하려면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한국에서와 캐나다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하셨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일을 하시려면 워킹 퍼밋이 있는 워킹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하셨으니까요. 영주권을 꼭 가지실 필요는 없죠. 워킹 퍼밋이 있으시면 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웨딩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웨딩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역사와 사회가 완전히 다르죠? 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랄 산업은 문화와 사회와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걸 여기다 적용할 수 없고요. 접목시킬 수 없어요. 여기에 문화를 배우고 여기에 사회를 배워서 여기에 웨딩 문화에 맞는 그런 플로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뉴욕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토론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딩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사회와 직업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라는 직업만 보지 마시고 이 토론토란 사회와 문화에도 관심을 똑같이 가지시고 이 직업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